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은 여름방학의 즐거움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설렘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모두들 방학이 끝난 아쉬움 때문에 다소 들뜬 상태였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얘들아, 희나리가 보이지 않네. 혹시 연락되는 사람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다들 희나리가 학교에 오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는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희나리는 반에서 1등만 줄곧 하는 우등생에다가 솔직한 성격 때문에 인기도 많은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희나리는 특이한 이름 때문에 저와 친해진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여름방학 내내 무심하게 느껴질 만큼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희나리는 자신의 이름이 마른 장작이라는 뜻이라며 자신의 부모님께서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불꽃 같은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름을 지어주셨다며 자랑스레 말하곤 했습니다. 그 특이한 이름이 기억에 남아서인지 저는 희나리와 더욱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희나리와 저는 방과 후 1학년 건물 지하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주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우등생인 희나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다가 제가 늘 학교를 독촉해야만 비로소 움직일 만큼 집중력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 희나리가 아무 연락도 없이 학교에 오지 않은 사실 때문에 다들 뒤숭숭했지만 수업이 차츰 진행되면서 희나리의 무단결석은 서서히 잊히게 되었습니다. 2교시 음악 시간이 되어 전부 음악실에 앉아 수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제일 앞에 앉은 친구가 비명을 질러 모두들 기겁을 하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제일 앞에 앉은 친구가 장난을 치는 줄 알고 화를 내셨지만 그 친구는 장난이 아니라 교실 앞에 있는 피아노를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대는 소리를 들었다며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일제히 비명을 질렀고 모두들 조용히 피아노 소리에 집중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제일 앞에 앉은 그 친구가 장난을 친 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고 별다른 일 없이 수업이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번에는 음악 선생님께서 갑자기 멈칫하시며 당황하셔서 아이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선생님은 겁에 질린 채 피아노 곁으로 다가가서는 피아노를 살피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얘들아, 저 소리 들리니? 저 소리 말이야." 아이들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뭔가가 피아노 밑쪽을 마구 긁어대는 기이하고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놀라서 음악실 뛰쳐나가고 음악 선생님도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나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피아노 옆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결국 경비 아저씨와 선생님 몇 분이 음악실 및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내내 문이 잠겨 있었던 때문인지 뭔가가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 불을 밝히는 순간 다들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문 바로 옆 벽 쪽에 시커먼 픽딱지가 들러붙은 채
백골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시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벌벌 떨면서 그 시체의 이름표를 확인해 보니 희나리였습니다. 희나리의 시체는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판으로 된 지하신문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긁어대서인지 손톱이 모두 없어져 피가 눌러붙은 상태였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어서 손가락 사이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끼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공포감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져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선생님들은 다들 기겁을 할 수밖에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곧 학교는 발칵 뒤집어졌고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했으며 단 한 명, 저만이 남아있으라고 해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었지만 할 수 없이 교무실에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선생님들이 오지 않아 점점 더 무서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알게 될까 두려운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여름방학이 시작된 그날은 일찌감치 수업을 마치고 희나리와 저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은 건물 지하에 있는 도서관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희나리는 여전히 주위의 소리에는 아랑곳 없이 자신의 공부에만 집중하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날따라 더욱 얄밉게만 느껴졌습니다. 사실 반에서 1등은 늘 희나리가 했지만 2등은 저였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이름 때문에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칭찬을 듣는 모습이 짜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 점점 더 미워져서 희나리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라는 섬뜩한 마음이 드는 것이 그날따라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도서관을 나가고 저와 희나리 둘만이 남았을 때 저는 희나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방을 정리해서 그곳을 나왔습니다. 왜 내가 항상 너를 챙겨야 해? 정말 짜증나. 라고 생각하며 도서관을 나와 1층 올라가려는 그 순간 마침 지하로 내려오던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학교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희나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누가 있냐고 물어봤지만 희나리는 이어폰을 낀 채 공부를 하고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고 결국 경비 아저씨는 도서관 문을 잠가버렸는데 다음 날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희나리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숨쉬기 어려워졌고 굳게 닫힌 철판으로 된 문은 손톱이 다 빠질 만큼 두드리고 긁어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희나리는 아무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무서운 절망감 속에서 결국 혼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더욱 무서워진 저는 더 이상 선생님들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싹하고 두려웠지만 선생님들이 계신 지하 도서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귀가를 했고 선생님들은 어디로 가셨는지 지하 도서관은 적막할 만큼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도서관이 너무 오싹하게 느껴져서 황급히 그곳을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도서관이 어두워져서 저는 기절할 만큼 놀랐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철문을 열고 나가려고 허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가쁜 숨을 쉬면서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고는 웅얼웅얼 뭔가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어둠 속의 그 존재는 희나리였습니다. 검붉은 피딱지는 반쯤 남아있는 얼굴에 흉측하게 붙어있고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움푹 꺼진 두 눈과 손톱이 다 빠져버려서 휘어져 있는 손가락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머리카락 움켜진 손은 꿈쩍도 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 희나리의 징그럽게 일그러진 얼굴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눈꺼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미친듯이 쿵쾅거리던 심장도 서서히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학교는 학생의 시체가 발견되어 임시로 열흘간의 휴무일을 갖게 되었고, 열흘이 지난 후에 그 지하 도서관에서는 또 한 명의 학생이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